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상 책임에서 장기 보험을 창출하는 연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강사 김지호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보험학개론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상 책임의 기본과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상 책임을 통해서 장기보험을 창출하는 연금술이라는 주제를 택해봤는데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보통은 배상 책임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흔히 발생하는 게 누수사고, 일배책 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보장 분석, 그리고 암보험 컨설팅, 화재보험 컨설팅, 다양한 종신보험 컨설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기획하게 됐고요. 이 부분 한번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출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4차수 동안 이렇게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1번, 오늘은 배상 책임의 기본,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기초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프로세스 중에 특히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차 시에는 각종 배상 책임의 이해와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배상 책임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요. 장기보험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요.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배상 책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배상 책임이 중요한 이유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보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100% 정확하게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상 책임이란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나서 아랫집 천장이 젖은 경우, 카페에서 컵을 떨어뜨렸는데 노트북이 망가진 경우, 우리 아이가 놀다가 남의 차에 기스를 낸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배상 책임 자체는 굉장히 너무 광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업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배상 책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듯이 아파트도 점점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물건과 우리 상가 물건이 너무나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고요. 일상에서 사실은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추가 계약이 나오는 게 너무 쉽습니다. 자, 이런 거죠. 살면서 누군가 밖에 나가서 다치거나 식당에서 치아가 파절이 됐다거나 넘어졌다거나 곱창집에서 다쳤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보상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고객님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찾아가는 영업도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 찾아오게 하는 영업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육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업 시에는 다양한 배상 책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배상 책임에 제가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뜯어서 이야기해보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죠. 제가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가족이란 등본상 거주하는 가족을 뜻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등본입니다. 자, 등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등본에 있으면서 가족에 올라와 있어야 하고요. 일상생활은 정말 쉽게 표현하면 업무 외, 업무를 벗어났을 때는 일상생활로 본다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배상 책임은 결국 과실로 인한 그리고 고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인데요. 보험에서는 고의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보상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3가지 등본, 업무 외 고의는 안 해준다 정도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등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등본에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한다. 자, 한번 볼게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자, 등본에 올라갈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사실은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시면 등본이 중요합니다. 등본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그럼 그 등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바쁘시고 또 많은 걸 공부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놓치시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등본에 올라갈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겠죠. 자,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가 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런 거 헷갈리시죠? 이번 시기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단 이때도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등본에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도 등본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미혼 성년 자녀는 배상 책임 받을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혼 자녀라도 미혼인데 이미 이제 성년이 지나간 거죠. 성년이 지나간 자녀 같은 경우에는 등본에 있다면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등본에 없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제자매도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등본상 세대원으로 올라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자, 입양자도 법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등본상 거주하고 있다면 보상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세대가 분리된 가족은 반드시 보상이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했으면 그 자녀만의 그 자녀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따로 가입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셔야 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배상 책임 기초에서 기본 개념 중에 일상생활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일상생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업무 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실제 고객 중에 이마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옷을 입고 퇴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마트 옷 입고 퇴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매장 안에 있는 TV를 이렇게 뭐 삼성이든 LG든 TV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TV를 쓰러뜨리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이때 우리 고객님은 퇴근길이었으니까 일상생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갖고 일배책을 접수를 했는데 해당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업무 중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아닙니다. 퇴근이라는 거는 해당 시간이 끝나고 퇴근길 자체도 퇴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보상이 나갔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는 업무가 끝났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로 본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배상책임 기본 개념에서 마지막 배상책임은 법률상으로는 고의과실을 뜻하나 보험에서는 반드시 과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실수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보상이 다양하게 나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수라면 대부분 다 보상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요. 실수가 아닌데 배상 책임을 접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양한 케이스를 봤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는데 보통 누수는 윗집에서 발생하죠. 이럴 때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천장부터 전부 뭐 가전제품부터 다 이제 수리를 해야 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부분을 이제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때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임대인의 배상 책임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접수를 했다가 보험이 해지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보험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배상 책임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100% 정확하게 보상받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4번.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2020년 4월 이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임대준곳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준 곳과 임대준 곳의 소유자와 보험을 가입하는 계약자가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임대준 곳의 소유자가 그리고 그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의 계약자가 일치해야 2020년 4월 이후는 임대준 곳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대부분 잘 모르거나 반만 알아서요. 정말 이상하게 가입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나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 주택이 두 채 이상인 분들한테는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화재보험과 일배책을 컨설팅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면책 기간을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고객님이 나는 누수가 걱정돼서 보험 가입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 회사로 가입을 진행한다면 그거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가입하고 바로 누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회사들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말고요. 현재 바로 보상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약관을 꼭 확인을 하셔서 누수가 바로 보상되는 곳으로 안내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자, 누수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면책 기간이 있는 회사를 제안하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면책 기간이 있는지, 이 면책 기간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누수에 대해서만 면책 기간이 있는지, 일배책에 대해서 면책 기간이 있는지, 조금 더 신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 안에 현재 누수가 보상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가입하실 때 그럼 어떤 회사에 가입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자, 제가 인스타에 사례로 정리해 놨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올해죠. 올해 25년 2월에 공사 및 비용 지불을 완료를 했는데요. 220만 원을 지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험 접수를 위해서 대금은 지불을 했으니까 해당 누수업자분이 우리한테 다시 소견서랑 견적서를 주셔야 이게 이제 보험 접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현재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고객님들이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누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자, 접수를 안 해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견서랑 견적서를 안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가 없거나 두 번째는 이 앞에 나온 220만 원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보험 접수하면 안 나오니까 본인들은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래서 과견적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고생하시길래 해당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를 했고 이제 이체 내역 같은 것과 공사한 사진 등을 소견서랑 견적서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 이 정도 금액은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20만 원 중에 200만 원 지급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왜 22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나갔을까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누수 같은 경우는 누수나 일배책의 대인에는 현재 대인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에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 있거나 누수 같은 경우는 50만 원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일배책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220만 원 중에 20을 제외한 200만 원이 소견서와 견적서 없이 보상이 나갔다라는 거 너무 좋은 케이스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왜 큰 회사에 일배책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 이 사례도요.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건데 큰 회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회사에 일배책을 가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요. 2025년 7월에 이제 누수탐지 업자한테 정말 황당하게도 770만 원을 드린 겁니다.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후에 보험 접수위에서 소견서랑 견적서를 요청했더니 이 누수 탐지 이후에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업체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서 너무 억울한 사연이다. 이런 경우는 고객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등등 저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 규모가 좀 작은 보험회사는 우리 회사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한 상태고요. 현재 우리 이 고객님은 770만 원이란 돈을 누수탐지업자한테 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접수를 조차도 하지를 못해서 아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누수나 일배책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 고객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는 영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보험은요,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건데요. 이 보상은 회사마다 정책 같은 게 너무 많이 다릅니다. 자, 해당 회사의 보상 정책, 그리고 보상 담당자의 의지, 담당 설계사, 우리죠. 우리가 가지는 보상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면 우리 고객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잘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기본 개념, 그리고 오늘은 누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2차 시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아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대물 피해가 만약에 40인 경우에 2명이 보험 접수를 하면 보세요, 여러분. 남편 보험에서 20만 원 보상되고 20만 원 자부담되고 아내 보험에서 20만 원 보상 나와서 20만 원 자부담이 되면 결국 20 더하기 20이니까요. 총 우리는 40을 받은 거죠. 그러면 40에서 40을 빼면 자기 부담금은 빵이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거죠. 이 개념 꼭 이해하시고 자기 부담 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족 모두 청구해 볼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기본적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또 대표적인 유형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상하는 손해는 누수, 자녀놀이, 무동력 킥보드 중요합니다. 동력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핸드폰 이런 부분. 그리고 누수 시 보상할 점은 보상의 범위를 이해하셔야 되고 먼저 수리부터 하지 않으셔야 되고 보험 사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자녀의 놀이는 보상이 전부 가능하지만 폭력과 폭행은 보상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동력 킥보드는 가능하지만 동력 킥보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천재지변, 내 핸드폰, 자동차 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상책임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기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분쟁 중에 정말 넘버원 누수보상의 이해와 제가 보상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소견서랑 견적서 보여드리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